타이젠 바둑 상급들의 대국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흑대국자가 1050판가량 둬서 현 단급 16승 13패이고 백대국자가 1700판가량 둬서 현 단급 3승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흑이 걸쳤을 때 백이 눈목자로 지키는 수는 가끔 나오지만 두 칸은 너무 허술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흑이 곧장 3-3에 뛰어들고 백이 그냥 손을 돌리는 진행이 보통인데요. 그냥 지켜뒀습니다. 백이 붙이고 걸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이 평범 예전 구정석으로 가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어떤 체진 정석으로 가나 했는데 이걸 백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큰 완착입니다. 이건 이제 흑이 그냥 손을 빼서 다른 큰 자리를 두면 되고요. 이쪽을 둘 거라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치가 큰 자리입니다. 백이 알지 못한다면, 이 정석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날일자로 달리는 간명한 정석을 사용했으면 됩니다. 근데 첫 수만 알고 모르는 정석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도록 아는 정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백이 크게 손해를 좀 봤고요. 그래서 다시 흑이 3-3에 뛰어들었는데 백이 손을 빼고 같이 3-3에 뛰어들었어요. 백이 조금 초반부터 약간 궤초식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지금 정석을 잘 몰라요. 여기서 그냥 흑이 뻗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흑이 이렇게 강하게 오니까 지금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빠졌습니다. 이 정석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하고요. 백이 손을 빼서 이제 이쪽을 또 정리를 했어야 됐겠죠. 그냥 빠지니까 이어서는 이건 흑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철벽으로. 그래서 손해를 백이 크게 봤고요. 그래서 형세가 흑한테 확 기울었습니다. 이쪽을 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젖혀 있기보다 보통 하나를 밀어두고 손을 빼는데 흑이 여기서 이제 밀면 백도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백대국자라면 받아줬을 텐데 이렇게 손을 빼고 그러면 흑이 손을 빼고 이런 데로 오든가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백 세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수라서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백이 또 이렇게 지켰는데요. 간혹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이쪽 양쪽 약점을 동시에 지킨다는 의미인데 지금 여긴 튼튼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게 이 호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놓게 되면 흑이 나중에 여기 뛰어들었을 때 이 자리나 이 자리가 흑의 선수 활용으로 듣기 때문에 흑이 타개하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뛰어들었고요. 백이 붙이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백이 이쪽이 허술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어떤 흑의 모양도 지우고 또 이 약점도 간접 보강을 하고 흑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공격하니까 흑이 약점을 찔러 갔고요. 곧장 젖혔는데 흑이 하나 여길 뻗어 놓고 젖혔으면 확실했습니다. 그냥 젖히니까 백이 바꿔치기를 시도했고요. 여기서는 흑이 튼튼한 모양이라 여기까지 들어와도 무방합니다. 놓고 백은 지금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키우는 약점을 하나 선수로 보강하고 이걸 제압하면서 이제 이쪽을 최대한 백은 키워가야 했습니다. 네, 이쪽을 두고 있고 여기서도 흑이 그냥 손을 빼서 지금은 여기가 대세점입니다. 흑 모양을 키우면서 백 모양을 줄여나가는 이렇게 두는 게 좋았는데요. 젖혔고 일단 젖혔으면 이제 이렇게 물러났는데 잡아야 했습니다. 이건 잡아도 백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리로는 흑이 크게 이득을 본 형태이죠. 근데 물러나니까 부분적으로는 흑이 실리 손해를 봤고요. 여기서 이제 흑이 아까처럼 여기가 대세점입니다. 그냥 흑이 많이 앞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나가야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무겁게 빠져나온 거는 괜히 백한테 어떤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수입니다. 이걸 혹시 살리겠다 생각하더라도 한 칸으로 좀 가볍게 빨리 뛰어나와서 백의 포위망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쪽 지금 백이 상당히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좋았는데요. 이거 움직여 나왔고 백도 이게 강하니까 두 칸 정도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흑은 빨리 이 돌을 백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상대가 강한 돌 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내 돌을 타개할 때. 타개할 때 되도록이면 상대가 강한 쪽에서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넓게 터져 있는 쪽으로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본인 돌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포위망을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한테 기회가 왔는데요. 여기는 백이 튼튼해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반격을 하게 되면 백이 공격의 주도권을 질 수 있었는데요. 백이 또 이걸 받아줍니다. 지금이라도 흑이 이제 이쪽을 둬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쪽을 건드려 가고 있어요. 지금도 백은 손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받아준 이상 흑이 여기를 뒀는데 손을 뺄 리는 없었을 테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백대국자라면 받아주겠죠. 근데 여기서는 백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손을 빼도 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백이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성적으로 손 따라서 받아주니까 흑이 할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서는 이제 흑이 아주 타개가 아주 잘 됐습니다. 백이 어쨌거나 이제 흑의 세력이 완성되면 안 되니까 계속 뛰어나왔고요. 흑은 많이 우세하니까 이 돌을 이 정도 지켜서 그냥 안정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하게 우세를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흑이 또 욕심을 내서 여기를 뛰어들었는데 여기는 뒷문도 터져 있고 또 백이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건드리는 거 역시 백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그냥 이런 정도라든가 이런 데 지켜놓으면서 그냥 튼튼하게 안전하게 가면 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괜히 여기를 두면 백이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와서 또 흑이 이쪽과 이쪽이 양분되면 양분마도 될 수 있고 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이 또 이걸 고분고분 받아줘요. 백이 본인 지금 형세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고 흑은 그냥 이 정도로 둬서 이거는 아주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이쪽에 모양을 키워가야 되는데 또 아까 이거에 집착했듯이 지금 이제 이 돌에 또 집착을 보입니다. 근데 이걸 타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서 끊길 거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가지고 타개를 하는 게 좋았고요. 이걸 가서 또 이렇게 끊기니까 괜히 흑이 이쪽 신경 써야 되고 이쪽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흑이 이쪽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그냥 키워가면 흑이 우세한데요. 이걸 또 이렇게 오니까 계속 어떤 변화의 여지를 주고 있잖아요. 흑이 백이 역전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흑이 좋긴 하지만 조금 바둑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막 굳이 살려 나오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여기 활용당했을 때 백의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백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곧바로 흑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건 흑도 공배 하나를 자기 공배를 채우면서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보류를 하고 이 돌을 빨리 흑은 신경을 써서 이런 데 두지 말고 그냥 날일자 정도로 뛰어나와야 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흑은 이걸 신경 써서 이제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날일자는 혹시 나와서 끊길 수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오는 정도로 튼튼하게 이 돌을 보강해야 됐는데요. 또 이쪽 돌하고 연결도 취하고요. 연결 자세도. 그랬는데 지금 흑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흑이 지금 약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흑이. 그래서 이 백에 대한 지금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거를 뺏으면서. 백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바둑이 본격적으로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흑이 빨리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하다는 걸 흑이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뭐 그냥 두 칸을 띈다든지 해서 이쪽하고 어떤 연결 자세를 취하면서 타개를 해야 되는 지금은 이제 흑이 거의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수가 좀 바뀌었어요. 흑이 이걸 공격하는 입장이 아닌데 아직도 흑은 지금 본인이 백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도인데 또 엄청난 악수입니다. 보통 때는 이 흙이 튼튼하다면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여기 두는 게 선수로. 근데 지금은 이 흙이 약한 상황에서 백이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흙이 진짜 이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두긴 했는데 백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면 흙이 상당히 피곤한 형태인데요. 그 와중에 백이 또 이렇게 도줘요. 흙이 그냥 뻗으면 좀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어느 정도 연결 자세가 나오죠. 백이 좀 제자리 걸음한 형태이고. 근데 이렇게 두는데 흙이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약하다는 걸 흙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본인이 백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백이 끊어갔으면 역시 흙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근데 백이 계속 본인한테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건 모양으로 보면 일감이에요. 이렇게 뻗는 게. 근데 지금 백이 이 부분이 튼튼해서 흙이 뻗었을 때 백이 끊어가면 이게 축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약점을 좀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여기 약점을 생각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백한테 기회가 왔는데요. 여기 끊어갈 수 있는데 그걸 또 백이 놓쳤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패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뻗어놨으면 이제는 끊어가는 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쪽으로 한번 단수를 쳐서 이렇게 몰아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돌이 있어서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됐는데요. 흙이 한숨 돌렸을 텐데 여기를 뻗었으면 근데 이걸 막는 바람에 그러니까 흙이 계속해서 이 돌의 약점을 신경 쓰지 못하고 어떤 백돌에 대한 공격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고 반격을 당하는 순간 흙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지금 이제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뻗었는데 양분되면서 바둑이 그냥 끝이 났어요. 여기 막는 순간 끊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속 죽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이제는 그냥 흙이 던지기 전에 몇 수 조금 더 보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복기에서도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요. 지난 복기에서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 위기십결의 쇠고치화라고 어떤 본인의 돌이 약할 때는 빨리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의 돌이 이제 약하다는 걸 인지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둑 같은 경우는 흙이 본인의 돌이 지금 약하다는 걸 인지를 계속 못하고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판세를 유심히 어떤 국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공격하려는 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내 돌의 약점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항상 어떤 돌에 사활이 걸린 그런 접전이 생겨났을 때는 또 주변의 상대돌이 특히나 튼튼한 형태일 때는 내 돌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거, 상대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 돌의 안정을 먼저 확실히 해둔 다음에 상대돌의 공격을 엿봐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